감산동 동화서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근데 이제 이게 이별이 이제 죽는 거야 엄마가. 근데 평생 고생만 하고 희생만 하던 엄마가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가 평생 고생만 했어 이렇게. 엄마가 인이야 인이.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했는데 그래서 희생만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럼 정수는 딸이겠지? 딸이 보기에 우리 엄마는 희생만 했다 하고 딸하고 엄마는 잘 좀 통하지? 그래서 좀 대화가 조금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왜 이별을 하냐면 자궁암이 걸려 자궁암. 그것도 말기야. 자궁암 말기. 그래서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자궁에 암이 생겨서 너무 많이 퍼져서 고칠 수가 없어. 이 남편이 누구라고?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남편도 사실은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일했는데 의료사고가 발생을 해서 의료사고가 뭐냐면 고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데 뭐 책임 소재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자기 병원은 못 내고 월급 받으면서 남의 병원에서 일하고 그런 월급 의사인데 자신감을 일으켰지. 그리고 이 사람도 평생 가서 환자 고치고 돈 벌고 뭐 이렇게 하지 뭐 매사 무뚝뚝하고 툴툴거리고 집안일은 무관심하고 돈 벌어다 주면 되고 무뚝뚝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부인 이렇게 가면 정말 미안하지. 마지막에는 미안하다고 하겠지, 그죠? 또 무뚝뚝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나중에 그 한마디가 막 절절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별할 때 다 됐다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 막내는 대학 못 가갖고 이제 재수삼수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아빠는 뭐 인정하겠어? 얘도 가족 신경 안 쓰고 그지? 뭐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뭐 다 무관심하게 그냥 냅더라고. 그러니까 내놓은 자식처럼.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들하고 아빠하고 좀 화해하고 좀 도란도란 했으면 하고 바라겠지, 그지? 그래서 중간에 껴갖고 막 애매하겠지. 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의사 아들이니까 막 기세 등등했을 거 아니야. 평생 막 구박을 하다가 늙음하게 이제 치매 걸렸어. 치매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 인이는 이 치매 때문에 자기도 병 걸렸지만 치매 걸린 사람 병관하면서 그제 이거 정신이 아픈 건 아니잖아 몸이. 이렇게 어머니가 막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티격태격하면서 이 하소연을 누구에게? 남편한테? 막내한테? 딸내미 대화 통하지만 그 하소연하기 힘드니까 이 치매 걸린 노인이 이 얘기하면 아이고 어머니 저 죽어요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 이거 못 알아듣고 막 그러겠지. 되게 가슴 아프겠지. 그래서 이게 전설적인 거예요. 모의고사 볼 때 애들이 울었다는 이 지문이 나와서 모의고사를 푸는데 애들이 울고 있대. 나중에 보니까 요거였어 글. 이제 시나리오에 이제 드라마에서 말기암 자궁암 걸린 이니가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 마지막에 뭐 서로 이니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뭐 이런 말 하겠냐 막내가 했겠냐 뭐 딸내미 조금 했을 수도 있는데 그지 남편이 했겠냐 시어머니 했겠냐 그지 에? 맨날 희생하고 뒷바라지만 하고 티도 안 나고 그러는데 이제 갈 때 되니까 엄마 사랑해 하고 다 한마디씩 했겠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인정받고 다 됐다 뭐 그 얘기 하면서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사회 우리 사회인데 죽음의 과정, 죽음을 맞는 과정, 암을 판정받고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들의 그 반응들, 가족이 뭔가라는 걸 의미를 한번 찾아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는 심리인데 뭐 등장인물이 뭐 인이는 나와야 돼, 그렇죠? 근데 중심 인물이 인이하고 남편일 가능성이 크지, 그제? 맞아요? 그러면 인이의 죽음이잖아, 그제? 그러면 그 전에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 마지막에는 알고 소중함을 깨달은 게 늦었어. 죽으면서 깨닫는 거지. 근데 여기는 파편은 하는 조각조각 파편이 잘라진 것처럼 나누어서 남편은 무뚝뚝, 딸은 자기 중심, 나만 알고 왜 엄마는 희생해? 뭐 여자가 희생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러면 철없는 아들, 치매 걸린 아들, 그리고 따로따로 놀잖아 다. 뭐 마치 스마트폰 따로따로 놀다가 그제?
가족이 할 때는 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전원주택이니까 의사집이니까 가난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냥 어느 정도 사는데 몽타주 기법으로 조각조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범인 몽타주 뽑듯이 눈 따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암이 걸려서 힘들면 그 사이사이 에피소드를 막 집어넣겠죠. 행복했던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도 회상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오면 요것들이 진짜 가족의 의미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죽음을 맺으면서 걱정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전반적인 거를 막 깔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전반적인 죽음의 의미, 죽음을 맞는 무거운 마음을 쭉 깔아주니까 여기에 있는 이렇게 반짝이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 역할을 하겠지. 이해되세요? 그게 몽테주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고된, 그러니까 암이면 어느 정도 산다고, 얼마큼 산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자 병원에서 죽음이 같잖아. 그러면 이게 죽음이면 되게 비극적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행복한 게 더 들어가니까 죽음이 더 슬퍼 보이는 거죠. 대비돼서. 뭐 돼서? 대조되고 이렇게. 몽타주 된 것과 그냥 일반적인 것이 대조되고 대비되면서 더 확 띄제 강조되면서 그죠? 비극성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야. 슬픈 게. 죽으니 이별이니까 행복을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슬퍼 보이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니가 백만송이 꽃가루가 되는 할머니의 환상으로 꽃가루로 변했네. 할머니. 죽음을 암시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꽃가루로 휘리링 사라진다. 뭐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슬픔을 조금 순화시키는 거죠. 감동은 느낄 감 움직일 동이고 여우는 남는 그 느낌, 남는 느낌 이런 건데 공연이나 예술 공연이나 상연 그러면 이게 희극이고 이건 시나리오고 서사문학에 비슷하게 이렇게 소설 문학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대사나 행동을 그 화면에서 직접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가족이 그 등장인물들이 A와 B가 A한테 뭘 느끼냐, 어떤 말을 하느냐, 왜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저 사람 성격에서. 그러니까 인물의 캐릭터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면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1번은 뭐예요, 이렇게? 대사와 행동, 말하고 행동,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드라마니까 드라마.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편화되는 잘린 조각조각난 가족 구성.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해 나간다. 그러니까 더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때 잘하지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드니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 보면서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이 사람 특징이 뭔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뭔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근데 엄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요거는 뭐라고요? 구박했으니까 미운정, 고운정 하니까 아이고 왜 그래요 어머니 또 화도 냈다가 그지? 화내도 몰라 치매 걸리면 뭐 하소연도 했다가 이렇게 할 테고 여기는 알았어 당신은 나 없어도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나중에는 그지? 근데 자기가 의사인데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지? 무관심해가지고 아프고 그러면 치료도 못하고 그럼 더 절망감이 많겠네. 됐어요? 네. 뭐 딸내미는 아이고 엄마 사랑해 어쨌든 평생 고생만 하다 가면 안 됐다 이렇게 너무 볼 테고 막내도 이거 자기가 무뚝뚝하게 했지만 그래도 가족 관계는 다른 건데 자기가 이렇게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무관심하고 지내는 거랑 다른 건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지내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재미있게 읽어지는데 시험 문제는 그 사이사이에서 이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기술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우선 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 좀 정리해주고 나니까 정리해주고 나니까 가족 관계들 다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의의 삶, 그 다음에 정철과 인의의 관계 이렇게. 그래서 뭐 어쨌든 각자 장면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경사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거는 이제 시나리오 기법 이런 걸 되고
정철과 이거 마창 박사 서로 얘기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의사로서의 판단 남성이 수술해야 되잖아. 그럼 소용없어. 이렇게. 괜히 힘들긴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도 들고 무력감도 들고 평생 힘들고. 그러니까 전체 느낌을 알면 이것도 봐봐. 죽음에 대한 이 가족의 슬픔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 남편만 알고. 그러다 이제 가족이 알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겠지. 어? 죽음하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아, 나 죽는 게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뭐 사후를 준비하자. 이렇게.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냥 애들 잘하고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살면서 지금처럼 살더라도 애들 좀 도와주면서 살았으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잖아. 그죠? 정을 주지 않은 남편 때문에 할머니도 남편이 무뚝뚝해가지고 며느리 막 구박하고 이렇게 지냈어.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엄마라고 부르고 뭐 하고 이렇게. 뭐 어쨌든 행동, 대사 이 두 개로 행동으로 대사로. 그러면 이게 가르치는 거 요거 가르치는 거 지시문. 이게 이제 행동이잖아. 이런 내용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요게 이상한 것들은 다 체크해갖고 봐야겠죠. 가족의 일상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고 아파서. 그다음에 장면 제시 방법 이렇게 됐어. 전원주택의 일상을 몽타주 기법으로 이렇게 짠짠 하나씩. 그러면 행복한 모습과 교차돼가지고 지금 슬픔이 더 슬퍼진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뭐 똑같이 여기서도 보면 말기암 판정만은 전후. 그 다음에 인이 이렇게 부인이 보고 싶을 때 하는 행동들, 인이의 성격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캐릭터 사람들의 그 뭐더라 성격 그 애초에 잡혀 있는 성격만 정확하게 딱 캐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백만송이 꽃가루도 할머니 입김으로 그지 백만송 꽃가루로 쑥 됐다니까 상처 불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멋있게 죽음을 좀 순화해서 왜 죽음을 쓰기에는 막 이렇게 너무 이게 좀 어떻게 무겁잖아 막판에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이게 인물 특성을 딱 잡고 문제를 풀면서 몇 가지만 풀어주면 돼요. 됐나요? 네. 네, 같이.